최광욱, 열린민주당 최광욱 의원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건데요. 안건조정위. 다수당의 현재위에 최장 90일간 충분한 여야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제도인데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됐고요. 4명 이상 창성 시 안건 처리가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참 제도는 잘 해놨는데 어제 윤호중 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의 2석, 열린민주당을 야당 몫으로 한석을 배정해서 결과적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돼버렸습니다. 쟁점 법안들이 결과적으로 줄줄이 통과됐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야당에서는 반발했습니다. 어딜 봐서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 말이냐라는 겁니다.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 열린우리당이 야당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사보임한 그 저희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당보다 더한 여당, 대통령 친이당, 그 의원을 사보임을 시켜서 야당석에 앉혀놓고 지금 명색이 3대3 비율을 맞춰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는 이 최강욱 의원을 향해서 히어로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히든 히어로가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야당 몫으로 안건 조정위에 참여한다라며 히든 히어로, 숨은 영웅이다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국회 반장 출신인 이재명 기자가 이 부분 잘 알 것 같은데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 야당은 야당이죠. 여당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인 건데 이 법률의 정신이 있는 거죠.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에 다 담긴 정신이 있는 건데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가 도저히 타협이 안 될 때 다수가 많이 모여있으면 오히려 더 어떤 이렇게 쟁점을 좁혀가기 쉽지 않으니 안건조정위를 만들어서 최대한 여야가 타협을 하라. 이런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까지가 여당 3명에 야당 1명까지 포함해서 4명이 찬성해야만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한 겁니다. 그게 법률 정신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이제 여야가 더 이상 물리적 충돌하지 말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타협안을 찾자. 그 정신이 담긴 게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인데 그 정신을 무력화시킨 거죠, 사실상.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야당이라는 건 틀림없지만 여당과 어떻게 보면 진짜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당과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처음에 총선 끝나고 나서도 열린민주당과 지금 민주당이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도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통합하지 않는 게 나중에 여러 가지 국회법 절차상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제도를 또 무력화시킨 측면이 분명 존재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영주 전 의원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5명이 찬성을 했지만 그 후보들이 안 됐다. 근데 저는 그 법의 정신에도 6명이 찬성을 만든 건 결국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서 어떻게든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봐라. 이런 정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왜 야당이 추천했던 한 검사 출신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추천한 인사 말고 본인이 현 정부에서 중요한 인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법률가들을 법조인 중에서 추천했지만 여당이 받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야당이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여당이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법률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강욱 의원을 포함시켜서 정말 안건 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 지적대로라면 김연아 의원님 최종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권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권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심지어 이 안건을 통과시킬까 말까를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을 선정하는데도 여당 마음대로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그 영상에 보면 김종민 의원의 멘트가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서 바뀌었는데요. 막을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저는 그 단어에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상황과 올해 상황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소수 야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를 갖고 야당이냐 여당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당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여당의 이중대라고 불렀죠. 예.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그 구조가 깨졌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사실상 여당의 이중대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여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작년에 그런 소수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걸림돌이 생기자 드디어 이제 여당의 이중대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민주당은 모든 업무를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면 다 이 수적 우세로 모든 것을 말살하고 그냥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생활을 해봤지만 국회법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별로 신경을 쓰고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선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관행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 법적 조항을 갖고 사실은 그럴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회법의 한 문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합의를 거치지 못할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수단들이 이제는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이제 협치는 없습니다. 협의는 하되 합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일방적인 주장, 저는 앞으로 이제 관행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 저는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연아 전 의원을 통해서 야권의 입장도 지금 들을 수 있었는데요. 김용주 의원님, 네. 야당에서는 들으셨듯이 현 정권이 공수처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또 안건조정위원 야당 몫으로 지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법사위로 들어오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최강욱 의원이 제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장 강경하게 비판을 해왔던 인물이란 말이죠. 야당에서는 이러려고 법사위원회 최강욱 의원을 앉혔구나,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구나 라고 계속해서 의심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의심을 그나마도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이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따져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왜 무리수를 두냐? 제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더니 카자흐스탄 야당 당수가 딸이더라고요, 대통령 딸. 아, 그래요? 야당 당수가 예. 대통령의 딸이었어요? 뭐 또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그런 예. 나라들이 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야당인 경우와 비슷한. 이제 사실은 방금 우리가 뭐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만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중앙아시아 민주주의 비슷하게 돼가고 있냐, 이제 그런 비판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엄격하게 사실은 친여 성향의 의원을 야당 소속으로 앉혀가지고 통과시킨다든지, 또 실제로 보면 본회의 전에 통과시켜야 될 법안을 미리 앞뒤가 다르게 통과시킨다든지, 스스로가 말하자면 스탠스를 꼬이게 만드는 일들을 굉장히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려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이제 임대차 3법도 이것이 통과되면 모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무리를 쓴 법안들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경제법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과연 이것이 지니고 있는 진정성, 그야말로 원래의 뜻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실제로 96년도부터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주장해왔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많으니까 좀 부패 청산 과정에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뜻이 공수처라는 것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정권 마음대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게 인식되도록,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김종민 의원 말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정당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참 말씀 중에 그 중앙아시아 사례는 직접 김영주 전 의원님이 보셨던 그 한 사례만을 그냥 예로 드셨다라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